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자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특임 교수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나온 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크게 보면 이제 2040년까지 계획이니까 20년 동안 천지가 개벽할 만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이 기본 내용은 2030 도시플랜을 바탕으로 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해서 한 4가지 정도 역전 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당장 건설주 주가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그런 것들도 이 계획에 따른 영향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첫 번째는 층고 제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35층을 향후 앞으로 5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미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변경계획안에서 이런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층 이상으로 층고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용적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서울시는 오늘 용적률에 대한 것은 아직 변화가 없다라고 했지만, 이는 입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용적률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이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별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윤석열, 이재명 양 후보 모두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500%까지, 그리고 심지어 4종 주거지를 좀 신설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 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용적률과 층고 완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강변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 뿐만 아니라 도심권의 그런 단지들도 소위 개발 속도도 급물살을 타게 되고 개발 이익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한강이나 4대 하천에 대해서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강은 다 알고 안양천이나 단천, 중랑천 이런 지역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양재천처럼 이렇게 그 하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그 커뮤니티나 문화 오락 이런 공간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천변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우리 지역이 좋아질지, 또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용도 지역 개편인데요. 비욘드 존이라고 해서 복합 구성, 그러니까 지금 1, 2, 3종 주거로 돼 있고 준주거, 상업적 돼 있는데, 지금은 주거지에 아파트만 주로 많이 지어지지만 층고도 높아지고 용적률도 높아지고, 또 용도 지금 비욘드 존ing이라고 해서 용도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복합화가 되면 주상복합이나 업무용 빌딩도 좀 들어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한마디로 땅의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땅값도 오를 가능성이 이 도심권 위주로 좀 높아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죠. 여기 이제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지고 기반 시설에 비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그 이전에 제가 이주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가 폭등 현상도 좀 염려된다. 재건축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도 오른다, 이런 우려를 이미 표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계획을 내놓을 때 우리가 꼭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한꺼번에 모든 지역이
이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이런 기대를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하지만 순환 재개발 또는 순차적인 그런 개발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고 전세 대란을 막는 그런 장치도, 특히 그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그런 대책도 함께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 하나가 빠졌네요. 지하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속도로는 이번에 빠졌는데 지하철이 정비 창포가 105km제곱미터나 굉장히 많죠, 서울에. 그래서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이제 지하철이 지나는 지상 구간을, 그 다음에 이제 정비창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정비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주변 지역과 집값과 또 물론 땅값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몹시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어떤 지역이 유망한지, 우리는 또 어떤 아파트 또 어떤 토지에 주목해야 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하려고 아껴둔 부분인데, 국가 중심 축이 좀 바뀝니다. 광화문 시청은 국가 중심 축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청이 좋아지죠, 있죠? 인사동, 명동은 역사, 문화, 관광 축으로, 세운지구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 세운지구 가서 오세훈 시장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좀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녹지축 또는 실산업 중심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동대문 운동장 DDP는 복합문화촌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상업축인데 동서로 가르는 그런 축을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광화문 시청에서부터 DDB까지 이렇게 동서로 흐르는 청계천이 중간에 있죠. 이런 지역들이 새로이 글로벌 상업적으로 이렇게 개발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 확 바꾼다, 오세훈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